결론적으로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에서 진행을 할 때 초등에서 봐야 될 것은 그럼 어떤 항목인가요? 라고 하면 딱 요 세 항목입니다. 뭐냐면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이에요.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사실 동아리 요소들과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고 진로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엑설런트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헐겁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도 많지가 않죠. 실제로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추려냈을 때 어떤 직업에서 갖고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면 진로와 좀 더 어울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오바고요. 5, 6학년 정도에서는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활동을 초등학교 때에는 진로 목표를 세우면서 잘 하는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을 선택한 정도라면 중학교 때는 조금 더 활동해서 확장해서 활동 목표로 가는 거죠. 무엇이냐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갖추어야 할 것에 도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찾고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면 중학교에 가서 그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과 도전해보는 것을 고등학교 때 할 수뿐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모험할 수 있나요? 모험할 수 없죠. 왜냐면 입시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하는 것과 갖춰야 할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을 중학교 때 덤벼보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나는 이거를 잘하고 이건 도전할 수 있는 거네. 무슨 뜻이냐면 트리를 만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내가 무슨 키워드를 확인을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키워드를 그래 이거는 어울리는 해보는 거예요. 얘 우리 이거 잘하네, 이거 잘하네, 이런 것도 장점이 있네. 그리고 3, 4학년 때 진로랑 어울리는지 아까처럼 잘하는 거 잘하지 못하는 거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5학년 때 키워드에다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것, 이건 못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초등학교 때 건강하게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서 중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활동이 되냐라고 하면 1번과 3번은 그대로예요. 중등 대학부설 영재교원대 제출하고요. 진로 영역이 상급에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2번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영재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출됐던 게 이제는 고입에 100% 제출이 됩니다. 물론 항목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는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고입용으로 활용할 것이냐, 활용하지 않는 것이냐인데, 제 의견은 고입에 실제로 도전하지 않더라도 고입 제출용도로서 도전을 해보고, 우리 친구가 조금 더 부족하다. 그래, 우리 친구가 외국어학이 좀 부족하지, 과학고학이 부족하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의 꿈이 과학, 우리 친구의 꿈이 언어라면, 그래, 내가 외고를 가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외고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에 어떤 걸 채우는지 나도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학생부를 꾸준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가끔씩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적당히 학원 다녀보면은 학교에서 학원에서나 여기저기서 중간권분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발뺌을 하세요. 우리 친구는 입시에서 전혀 우리 친구 거기 갈 애들 아니에요. 거기 갈 애들만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 갈 애들인데 아쉽게도 자기가 진짜 뭐 잘하는지 몰라서 떨어질 친구도 많고요. 그것을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알았는데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키워보고 나는데 안 되는 거는 거기서 서로 마무리 짓자는 거죠. 언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에 써먹어 보자 라고 하고 그동안 배운 것을 고등학교 때 갖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중학교 학생부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왜 지금 해야 되죠?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 준비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애는 뭘 준비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가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내년도 1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해볼까?
우리 친구가 어떤 직업을 원하는데 그 직업을 하려면 이런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이런 공부를 채워보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걸 꾸준히 해서 도전을 어떤 걸 해볼까? 상반기에 어떤 대회가 있지? 상반기에 어떤 동아리가 학교에 열려 있지? 상반기에 어떤 활동 우리 친구가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활동을 준비를 해보는 게 진정한 준비이지, 지금 긴장하면서 우리 친구가 이번 학기에 수학 문제를 다 맞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어불성설이고요. 전혀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실제로 그 부분은 내신 대비로 학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긴장해서 이 친구한테 그걸 푸시하는 경우에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할 부분들은 우리 친구의 키워드가 무엇이고 학생부에 어떻게 채울지, 반대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무슨 고민해야 돼요. 자, 어,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요. 이거는 입시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입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앞으로 성장하는, 네, 현재 중학교 친구들, 현재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상 경력도 미반영되고요, 청소년 활동도 미반영되고요, 자율동아리도 미반영되고, 심지어 우리 학번이 제일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독서 활동도 미반영됩니다. 한마디로 학교 생활교육부가 엄청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 생활교육 의미가 없어지냐? 아니죠.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의 진로를 원하는 건데 진로는 점수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학생부에서 더 중요해질까요? 여기선 핵심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보는 건데요. 앞선 자료들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학생부라고 써 있고 고임용, 학생부라고 대임용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교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 기록 말고 입시용으로는 실제로 입시의 변별력, 그리고 입시에 너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미반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내수당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학생부에는 써 있지만 고임용으로 미반영되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있지만 대입용이 한 개가 반영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때는 아예 미반영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 집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요번 오늘 블로그에 썼던 건데요. 독서 활동 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고 교내 수상이 없다라고 해서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 안 시켰나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대회했던 거 있을 거예요. 저는 과학상자 6년 동안 했거든요. 그게 내가 입시에 도움된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과학이 재밌었으니까 하고, 내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했고, 아마 그래서 부모님이 시켜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입시에는 초등학교 때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이런 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성숙도 이꼴 전략이거든요. 진로 성숙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교내 수상과 독서, 교외 수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제발 우리가 선행지도를 어떻게 뺄 것인가, 우리 친구는 왜 공부를 더럽게 안 하지? 우리 친구는 왜 내가 말하는 것만 전부 다 팅팅거리지? 얘 계속 이 핸드폰 보는 얘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이 관점이 아니라, 얘가 지금 왜 핸드폰을 보지?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얘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해서 어떻게 하면 얘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까?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해주면 얘가 좀 더 나를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이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제로 고입, 대입을 말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부모님 대 애 정도로 얘기하시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최소한 남과 남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을 소통하려면요, 초등학교 때 그 과정을 충분히 해주기 필요합니다. 네,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늘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정규 동아리, 그 다음에 성취 수준에서 ABC, 90점 이상인지 80점 이상인지에 대한 점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학교 활동 사항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죠. 앞선 거가 더해서 우리가 진로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활동 목표를 잡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 목표는 초등학교 때 우리 했었던 거고요. 활동 목표가 빠른 친구는 초등학교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 교육을 간 친구도 해봤을 거고요. 그런데 아니라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학기 활동사항이라고 써먹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관련한 걸 해봐야 됩니다.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왜냐면 성취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도전해 본다 인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해내면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 다 아는 거 같고 선행했는데 어느 친구 테스트 보면 항상 4개씩 틀려요. 뭐 하면 뭐 6개씩 틀려요. 그래도 됩니다. 그거를 잡아서 100점 맞으면 뭐가 행복해지나요? 안 행복해지죠.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걸 잡으려고 노력했다가 우리 친구 공부 안 한다고 때려치면 어떡할 겁니까? 저 같으면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긴장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을 한 5번 시험에 한 번 정도 자극을 주면서 이해시켜 주고 그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중학교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텝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 뭘 해야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진학 목표를 잡고 3학년 때 그 진학에서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스텝들을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2학년 이후에 3학년 때 뭘 해야 된다? 이런 진학과 진로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전술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술. 그래서 전술을 짜는 과정들이 등등등등 있어요. 왜 진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신에서 진로 선택한 다음에 어떤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선행 과정이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어떤 걸 빨리 공부해야 되는지 아까 영재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영재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